삼성전자가 지금 HBM4 관련돼서 기사 나왔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 HBM을 필두로 해서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5, 6년까지도 호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최근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은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지금 부족하면 이런 선택까지 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전망치 100조 이상 보더라고요.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러면 기업 얘기를 해야 되고 삼성전자, SK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보면 HBM은 내년에도 계속 필요하고 지금 HBM은 솔드아웃이다. 네. 그죠? 잘 팔린다. 이거는 사실 거의 뭐 공론화된 거죠. 네. 네. 예. HBM은 지금 뭐 필수적으로 가장 필요한 네. 기술이다 보니까 HBM에 관련된 이제 공급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네.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걸 봤을 때 결국에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2026년에 물량이 완판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삼성전자가 지금 HBM4 관련돼서 오늘도 기사 나왔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시장 캐파 자체가 같이 커질 수가 있고 HBM 관련돼서. 근데 제가 오늘 또 그 기사를 보기는 했어요. 지금 HBM4 관련돼서 SK 하이닉스의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SK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루빈 쪽에서 기술적으로 TSMC의 이 파운드리 공정에서 살짝 뭔가 미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확인시켜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HBM3 이쪽으로 지금은 좀 더 집중하고, 원래는 내년 2분기부터는 HBM4 쪽이었는데 이게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수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HBM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두 기업이 독보적인 자리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HBM을 필두로 해서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수출 데이터도 또 잘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그래서 이런 HBM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범용 D램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전분기보다도 지금 4에서 50% 가격 올라간다고 하고, ESSD 쪽에서도 25% 정도 가격 상승. 뭐 나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KB에서 예를 쓴 거 보니까 뭐 삼성전자 실적 좋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D램 쪽에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55%라더라고요. 아, 대박이에요. 그죠? 대박이에요. 그만큼 막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엄청 늘어나는 이 캐파를 삼성과 하이닉스는 감당할 수 있는데 마이크론은 만들고 싶어도 라인이 없다.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마이크론은 상대가 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년은 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정말 또 언제까지 호황일까?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해요. 그죠? 워낙 겨울이랬다가 무슨 뭐 또 따뜻한 겨울이랬다가 그죠? 근데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호황 사이클은 맞긴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반도체 관련된 전망치들이 만날 나오는데, 이제 다 시각들은 살짝씩 다르지만 최근에 이제 보통 통상 사이클 같은 경우에 2, 3년 주기인데 이번에는 5, 6년까지도 호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호황이 계속될 것이고, 낸드 쪽은 적어도 26년 하반기까지도 호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 사이클 자체는 지금 우리가 뭐 단정을 지금 미리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D램 시장까지,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지금 워낙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은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지금 부족하면 이런 선택까지 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 고객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가격을 계속 좀 맞추려고 이런 노력들을 보인다라는 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사이클은 쉽게 끊이지는 않는
있는 사이클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반도체가 조금 쉬는 것들은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말씀 잠깐 한 뭐 FMC라든지 또 AI 버블 논쟁 이런 거 있기 때문이고 실적 얘기가 다시 부각될 때는 주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4분기 연간 실적 나오려면 시간이 좀 이제 있기 때문인데 4분기 실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4분기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컨센 대비해서 조 단위로도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DS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16조 2천억 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영업이익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상향 조정되기는 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지난번에 뭐 실적 되게 안 좋을 때 몇 분기 전에 6,600억인가 한 번 이익 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반도체 부분에서. 야, 그런데 이제 와 이게 그쪽에서 막 15조를 벌어들이는구나 분기에 엄청나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4분기로 봤을 네. 때 3분기 대비해서 지금 166%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4분기.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422%가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세워질 수밖에 없고 네. 내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전망치 100조 이상 보더라고요. 양사 모두. 근데 제가 오늘 또 딴 데서 보니까 150조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맞불로? 근데 너무 좀 이제는 약간 너무 막부르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그러니까.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으니까 사실 네. 네, 뭐 나쁠 게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과감하게 좀 베팅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면 좀 더 주가 탄력도적인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AI는 사실은 논쟁이 좀 있죠. 거품이다 아니다 계속 있을 건데 그러나 또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GPU에 CPU가 나오든 간에 너희들은 싸워라 너희들은 열심히 해라 우리는 돈 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 업황은 좋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이게 뭐 몇 년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뭐 당장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리는 없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투탑을 보게 되면 옛날처럼 그 무식하게 두 개 중에 누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하이닉스는 어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삼성전자 뭘 보고 대응해야 되는 거가 일단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wal려서 그런지 또 시장 조치가 좀 가고 이러면서 좀 주춤하고 그죠? ADR 이슈도 있고 그래요. 네. 하이닉스 전략 좀 주세요. 네. 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살짝 부진한 흐름들이 네,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는 워낙 독보적인 위치였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는 1, 2위가 바뀌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쯤에 금산분리라는 이제 정부 모멘텀이 붙었고 맞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로 ADR 이슈까지 붙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고요. 어저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또 굉장히 큰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해 두 번째로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또다시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ADR 관련돼서는 지금 외국에서 이제 우리가 트위터나 막 이런 쪽을 외국인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기다려진다라는 식의 네.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글로벌 자본에 대한 유입이 증가될 수 있는 거고 미국 증시에 대한 프리미엄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TSMC랑도 비교도 하지만 마이크론 예상 PER 같은 경우에 29배이고 지금 하이닉스는 11배이기 때문에 2.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갭 차이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의 그런 할인율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가 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에 맞춰서 가치가 같이 올라가면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이 이야기하면서 91만 원 제시하더라고요. 한 증권사에서는. 근데 물론 네. 100만 원 이상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에 하이닉스가 살짝 쉬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동력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시켜주는 대목이고
금산분리 관련돼서도 결국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에 대한 구조 자체가 완전 체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라든지 주주 환원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용이하게 될 수가 있고 네. 용인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지금 금액이 한 50조, 70조 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더 크죠. 네, 결국 이제 뭐 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 회사가 있고 네. 사실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인데 손자거든요. 증손자를 거스르려면 얼마가 있어요. 이런 네. 건데 사실은 투자를 해야지 되는 산업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ADR 같은 거는 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밸류가 다르죠. 지금 시총이 다르죠. 그쵸. 마이크론이랑 그죠? 근데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예, 뭐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집에서 우리 애가 이게 머리는 좋은데 부모가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렇지 얘가 지금 똑똑하긴 해. 똑똑하게 얼마나 이런 거고 사실은 ADR은 사실은 이게 기사를 잘 봐야 돼. 하이닉스가 뭐 이 증시 상장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중국 기업 직접 같은 경우, 상장은 중국 아니니까. 같은 경우 중국 본토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직상 상장 네. 이렇게 듀얼 상장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자사주 가지고 되게 일부를 가지고 작아서. 맡겨놓고 네. 주식 예탁 증겨 맡겨놓고 네, 이렇게 맡겨놓은 증서 거죠. 발행하는 거고 오래 주식하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 삼성전자, 옛날에 또 한전, SK텔레콤 이런 건 뭐 그때 미국 DR 간다고 했었어요. 난리 네. 났어요, 마치. 네. 근데 뭐 별차 없어요. 별게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업이 중요한 거죠. 네. 본업 실적과 네, 말씀하신 맞아요. 투자 이런 게 중요한. 그러나 어쨌든 그걸 보더라도 좋다, 그죠? 보유 관점 유지고. 삼성전자 얘기가 어쨌든 또 더 많아요. 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줄 세워놓고 얘기한다면 얘기는 삼성전자가 더 많죠, 그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가장 싼 디램 업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결국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생산 능력이 깡패인 삼성전자가 가장 범용 디램 시장에서도 낸드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HBM에서 계속 아킬레스건이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HBM4 쪽으로 성공이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A집 반도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구글 TPU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거기 중심에 지금 브로드컴과 최근에도 대량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구글의 TPU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2026년에는 A집 반도체 시장 쪽으로의 이제 더 성장이 있을 건데 그랬을 때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삼성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가 있다. 네. 그렇죠. 파운드리도 있고 그리고 디램 쪽으로도 뭐 괜찮고. 그렇죠. 에이지가 사용되는. 네. 그렇군요. 하이닉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별로 고민할 거 없어요, 사실. 네. 뭐 그동안에도 이전에도 하이닉스 겁나게 오를 때 하이닉스 매매 주식 안 가져본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가지고 있다 팔아서 문제지, 그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할 거 없고, 그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새로 살려면 언제 사야 되느냐, 뭘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인 거죠. 네. 같이 살까요? 두 개 조금씩 나눠서? 저는 그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일단 이런 생각이 저는 최근에 드는 게 이제 반도체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안 나오잖아요. 예전만치. 그러다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내심에 대한 좀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향에 네.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예전만큼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힘이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약간의 숨고르기에 대한 기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도 전력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한때 달릴 때 이럴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중간에서 한번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는 맞아요. 약간의 조정과 행보 기간이 에너지를 있었어요. 모았다가 또 튀는다고 했는데. 네, 항상 에너지 모으는 기간들이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네. 너무 좋은 기사가 나오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더 조급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급해지실 기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제 힘을 응집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종목 모두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